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콘텐츠 업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바로 장시원 대표와 스튜디오 시원이 어떻게 거대한 방송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고 30억 원의 스폰서 계약까지 따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밤, 서울의 하늘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시원 사이의 법적 공방은 이미 몇 달째 이어지고 있었고, 업계 전체가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스튜디오 시원의 대표 장시원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단 하나의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의 걸음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을 본다. 그가 남긴 짧은 한마디는 곧 업계 전체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24시간 후 한국 콘텐츠 업계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원이 스튜디오 시원의 결정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JTBC 측이 제기한 가처분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것입니다. 업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결국 시원이 해냈다. 그 말은 트위터, 커뮤니티, 기사 댓글란을 뒤덮었습니다. 스튜디오 시원 본사 사무실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더니 곧 숨죽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제작진은 눈물을 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감격은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 스튜디오 시원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왜 11월 2일 당신이 꼭 고척돔에 와야 하는가? 화면은 검은 배경에서 시작되어 한 줄의 문구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타이터스 블랙, 모든 시작은 어둠 속에서. 그 영상은 바로 스튜디오 시원의 새 유니폼, 타이터스 블랙 시리즈의 공개 예고편이었습니다. 그 짧은 영상 속에는 긴장과 자신감, 그리고 도전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시원은 더 이상 패배한 제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싸우고 동시에 무대 위에서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의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팬들과 함께 다시 세상을 뒤집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화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마지막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고척에서 만납시다. 그 문장을 본 순간 팬 커뮤니티는 폭발했습니다. 복귀인가? 대형 게스트? 새 시즌 공개?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지만 스튜디오 시원 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강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다음 장면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10월 28일 오후 2시 스튜디오 시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또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그 임팩트는 강렬했습니다. 11월 2일 고척돔이 바뀐다. 영상은 완전히 검은 배경에서 시작되어 조명이 천천히 한 인물을 비추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장시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막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HW인 스포츠 코리아 X 스튜디오 시원 30억 원 계약 체결. 그 순간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이런 대형 계약을 맺는단 말인가. 언론의 전화가 동시에 울렸고 커뮤니티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시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당하게 밝혔다. HW인 스포츠 코리아와 1년간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30억 원이며 현금 20억 원과 프로모션 지원 10억 원이 포함됩니다. 이건 단순한 후원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싸우던 제작사가 동시에 브랜드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JTBC 측 관계자들은 이건 무모하다고 했지만 시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대표님은 새벽까지 법률팀과 미팅하면서도 낮에는 직접 브랜드 협상을 주도했어요. 그가 했던 말이 잊히지 않아요. 법정에서 이기든 지든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죠. HW인 스포츠 코리아는 원래 야구용품과 사회인 리그 중심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포츠 미디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고 파이어웍스 베이스볼 리그의 폭발적인 팬덤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보였습니다. 한 HW인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로고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콘텐츠의 성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죠. 그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발표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스튜디오 C1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 15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팬들은 댓글로 외쳤습니다. C1 파이팅! 드디어 돌아왔다. JTBC는 못 이긴다. 채팅창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호 뒤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JTBC는 즉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 결정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본안 심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C1은 법정이 아닌 무대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콘텐츠를, 그들의 신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척돔의 문이 다시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을 보겠구나. 이제 세상은 장시원의 다음 한 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월 2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소 같으면 프로야구 경기로 붐비던 이곳이 이날만큼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채워져 있었다. 스포트라이트가 천천히 켜지고 대형 스크린에는 파이어웍스 베이스볼 리그의 상징적인 로고가 떠올랐다. 객석을 가득 메운 1만 8천여 명의 팬들이 일제히 함성을 터뜨렸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무대 중앙, 검은색 파이터스 블랙 유니폼을 입은 남자, 장시원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돔 천장을 울렸다. 그 순간 폭발적인 함성이 터졌고 수많은 팬들이 휴대폰을 꺼내 그의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렀고 중계 카메라는 그의 표정을 클로즈업했다. 그 얼굴엔 피로와 결의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복귀 무대가 아니었다. JTBC와의 법정 공방, 30억 원의 스폰서 계약, 그리고 끝없는 논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그의 의지가 만들어낸 상징적 순간이었다. 장시원은 다시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우리는 10월 기준 유튜브 누적 조회수 3억 7, 1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팬 여러분 덕분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단 하루도 저희를 떠나지 않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힘입니다. 그 말에 관중석은 다시 한번 거대한 함성으로 흔들렸다. 팬들은 눈물을 닦으며 C1 파이팅을 외쳤다. 그의 말이 끝나자 조명이 잠시 꺼졌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로고가 나타났다. Win X Fireworks Global League Coming 2026. 팬들은 놀라움에 숨을 삼켰다. 이어지는 장면에는 한국, 일본, 대만의 도시들이 차례로 비춰지며 거대한 지도가 펼쳐졌다. 이는 곧 스튜디오 C1이 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신호였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즉시 메모를 적기 시작했다. 그건 단순한 콘텐츠의 확장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 예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한 제작진은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6월부터 준비해온 겁니다. 한국, 일본, 대만 세 나라의 독립야구단이 함께하는 크로스리그예요. 실제 경기와 예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콘텐츠죠. 그의 말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다. 방송의 독점 구조를 깨고 팬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무대 뒤편, 뜻밖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전설적인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었다. 그는 스튜디오 C1과 비공식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자 그는 짧게 말했다. 처음엔 후배들이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입니다. 이건 한국 스포츠 콘텐츠의 진화예요. 그의 한마디는 현장의 분위기를 다시 뜨겁게 달걸다. 팬들은 오승환의 이름을 연호했고 그 소리가 돔 천장을 울렸다. 무대는 그렇게 절정으로 치달았다. 법정의 벽을 넘어 거대한 방송사의 그림자를 뚫고 스스로의 브랜드를 지켜낸 한 남자의 복귀. 그 순간 고척돔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로 남았다. 그리고 그날의 함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도 고척돔의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스튜디오 C1의 공식 채널에는 단 하루 만에 댓글이 1만 개를 넘어섰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고척의 전율, C1이 해냈다.
이건 콘텐츠가 아니라 문화다라는 문장이 쏟아졌다. 언론사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띄웠다. 독립 제작사 JTBC를 넘다. 30억 계약 그 이상의 의미. 그날 밤 장시원이라는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스튜디오 시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지 이틀 뒤 경제 전문지 비즈 코리아가 단독 보도를 냈다. H윈 스포츠 2026년 추가 투자 검토 중. 규모 최대 50억 원.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30억 원 계약이 단지 시작이었다는 의미였다. 스포츠 비즈니스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시원은 단순히 법에서 이긴 게 아니라 시장을 바꿔버렸다. JTBC가 독점하던 방송 콘텐츠의 흐름이 스튜디오 시원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승리에는 그림자가 따랐다. 11월 3일 밤 JTBC 법률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보안 소송을 준비 중이며 스튜디오 시원의 일부 활동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미 세상의 관심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팬들은 JTBC의 발표를 조롱하듯 댓글을 남겼다. 법이 아니라 팬이 판결했다. JTBC는 이미 졌다. 한편 장시원은 그 시각 고척돔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인터뷰를 마치고 있었다. 카메라를 응시한 그는 피로한 얼굴로 짧게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뜨겁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 말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스튜디오 시원의 콘텐츠는 단순한 유튜브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형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었다. SNS에서는 그날 밤 3개 해시태그가 동시에 트렌드 3위 안에 올랐다. 고척의 기적, 시원리그, 파이어웍스, 팬들의 영상, 뉴스 클립, 현장 후기들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모두가 그 순간을 하나의 상징으로 기억했다. 그는 방송사가 아니라 팬을 믿었다. 그의 상대는 거대 미디어가 아니라 한계였다. 그런 문장들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JTBC는 여전히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업계의 흐름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광고주와 브랜드들은 시원의 성공 사례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독립 제작사의 가능성이 입증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것을 장시원 효과라 불렀다. 법정에서 이기고 무대 위에서 승리하며 시장의 흐름까지 바꿔놓은 한 남자. 그가 걸어온 길은 단순한 콘텐츠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모델이자 선언이었다. 그날 밤 고척돔의 불이 모두 꺼졌지만 팬들의 함성은 여전히 온라인을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건 한 사람의 복귀가 아니라 한 세대의 혁명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스튜디오 시원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차기 프로젝트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동시에 방송사의 독점 구조가 무너지고 빠졌다. 독립 제작사가 주도하는 콘텐츠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장시원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제작자가 아니라 시대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나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한국 콘텐츠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 여러 중소 제작사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해 독립 콘텐츠 연합을 결성했다. 그들은 JTBC, MBC, SBS와 같은 대형 방송사 의존을 줄이고 스스로의 유통 채널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시원 효과는 곧 하나의 운동처럼 번졌다. 해외에서도 반응이 왔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심지어 미국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지까지 장시원의 행보를 집중 조명했다. 한국의 독립 콘텐츠, 세계 무대에 도전하다. 한 명의 프로듀서가 미디어 판도를 바꾸다. 같은 헤드라인이 이어졌다. 그는 단지 승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든 개척자였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법적 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JTBC 측은 끊임없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팬들도 협력사들도 후원 기업들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장시원은 이미 팬의 신뢰를 무기로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떤 법적 판결보다 강력했다. 그 사이 스튜디오 시원은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Fireworks Next Stage. 이번엔 스포츠와 음악,
예능을 결합한 복합형 콘텐츠였다. 팬들이 직접 참여해 경기를 기획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팀을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였다. 그는 말했다. 이제 팬이 주인공입니다. 제작진은 단지 무대를 준비할 뿐이죠. 이 철학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48시간 만에 구독자 수가 50만 명 이상 늘었고 글로벌 구독자 비율이 40%를 돌파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말했다. 장시원은 방송을 넘어 산업구조 자체를 바꿨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 혁신이 아니라 한국식 미디어 민주화의 시작이다. 한편 팬 커뮤니티에서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등장했다. 시원혁명, 그 단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 JTBC와의 법정 싸움에서부터 글로벌 리그의 선언까지 모든 여정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 고척돔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무대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독립 콘텐츠의 성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남자가 있었다. 장시원. 그는 싸웠고 버텼고 결국 시대를 바꿨다. 팬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외쳤다. 시원아, 우리는 믿어. 그 외침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를 향한 약속이었다. 11월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자 스튜디오 시원은 더욱 바빠졌다. 파이어웍스 베이스볼 리그의 성공 이후 글로벌 협업 제안이 폭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디지털 방송사, 일본의 플랫폼 기업, 그리고 동남아의 스포츠 브랜드들이 연이어 협력 의사를 밝혔다. 그들 모두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장시원이 만들어낸 세계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움직이는 콘텐츠 리더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JTBC와의 소송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업계의 시선도 완전히 우호적이진 않았다. 일부 보수적인 미디어 관계자들은 독립 제작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원의 콘텐츠는 이미 대중의 선택을 받았고 그건 어떤 제도보다 강력한 신뢰의 증거였다. 법정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중심 이슈가 아니었다. 세상은 이미 그를 새로운 리더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12월 초, 장시원은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고척돔의 불 꺼진 무대 위에서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의 다른 이름이었죠.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했다. 그 장면은 단 30초의 클립으로 유튜브에 올라왔고 12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넘겼다. 댓글에는 이런 문장들이 이어졌다. 그의 말엔 진심이 있다. 한국의 콘텐츠는 이제 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JTBC는 여전히 보안 소송을 예고했지만 그들의 발표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았다. 언론은 오히려 시원리그의 글로벌 진출 일정을 보도하기 바빴다. 그리고 H윈 스포츠 코리아는 공식 발표를 냈다. 2026년까지 5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확정. 이로써 스튜디오 시원은 단 3개월 만에 총 80억 원의 자본 유치에 성공한 셈이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분석했다. 이건 한국 콘텐츠 산업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법정 분쟁 중인 제작사가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했죠. 그건 팬의 힘이 곧 산업의 힘임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시원 신드롬을 문화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각 대학의 미디어학과에서는 스튜디오 시원 사례 연구라는 강의가 개설되었고 여러 스타트업들이 팬 중심 제작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그리고 JTBC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결국 독립 제작사와의 협력 모델을 제안하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시원이 만든 물결은 결국 JTBC 자신까지 바꾸어 놓은 셈이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팬을 중심에 둘 겁니다. 콘텐츠는 권력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그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고척돔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곳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날을 한 사람의 복귀라고 불렀고 또 누군가는 한 세대의 혁명이라 했다. 아마 둘 다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시대가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